안녕하세요. 고객군집화를 이제 해보고 있는데요. 전 영상까지는 RFM 기법을 사용해서 고객군집화, 세그먼트를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고객군집화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RFM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센시, 프리퀀시, 머니터리 밸류 이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이제 최근에 왔는지,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많은 금액을 구매했는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변수를 통해서 이제 군집화를 이제 진행했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고려할 변수가 그렇게 세 가지 말고도 훨씬 더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객이 이제 군집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뭔가 이제 레이블 값이 없다. 정답이 없다면 비지도 학습으로 이 고객을 세그먼트화 해야 할 텐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군집화 기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군집화 기법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사이킷런 그 사이트에 있는 이제 예시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요. K-means라는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군집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A 알고리즘을 통해서 2차원으로 이제 데이터를 압축한 다음에 차원 축소를 한 거죠.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각화를 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차원 축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 차원 축소 기법인데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학습을 시키는 리소스가 이제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들 때 그럴 때 주로 이런 차원 축소 기법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비지도 학습으로 군집화를 통해서 비슷한 고객끼리 군집화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이킷런 네,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론 공식 문서에서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군집화에 관련된 문서 보실 수 있는데요. 공식 문서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모델 셀렉션, 프리프로세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군집화를 본다. 근데 이제 군집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미니 배치 K-means라든지 HDB 스캔이라든지 DB 스캔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법들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K-means라는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군집화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런 이제 위키 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 영문 위키 페이지라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위키 페이지에 있는 K평균 알고리즘에 대한 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평균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이제 묶는 알고리즘으로 각 클러스터와의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이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쭉 내려서 이제 K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서 이제 분할법에 속한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거리가 가깝냐 뭐냐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브젝트 간의 응집도를 최대화하는 그 K개의 집합으로 이제 분할한다. 라고 이제 해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각 집합별 중심점에서 집합 오브젝트 간의 거리의 최소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집합 S를 찾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처음 설명을 보게 되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유클리드 거리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해당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찾아 데이터를 배당한다. 라고도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중심 재조정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랜덤하게 우리가 이제 K개의 이런 이제 점을 4개를 정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점에서 가까운 데이터를 이제 할당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중심점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중심점에서 가까운 데이터를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중심점을 계산하고 요 방법을 반복을 하는 게 요 K-means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하게 센트로이드 값, 중심값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그 중심값에 가까운 데이터를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중심을 구하고요. 그 중심으로부터 다시 가까운 데이터들을 또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다시 중심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거리 계산하고 중심점 할당하고 요 과정을 이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값은 K개는 이제 클러스터의 수, 그 다음에 N개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이제 포함하는 집합을 입력값으로 하고 이제 출력값은 K개의 클러스터로 한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데이터 오브젝트 집합 D에서 K개의 오브젝트를 임의로 추출하고 이 데이터 오브젝트를 각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이제 설정하는데 이게 초기값 설정인데 이 초기값은 처음에 랜덤하게 아무 값이나 이제 설정을 하고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그 중심점을 계속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 D의 각 오브젝트 K의 클러스터의 중심 오브젝트와의 거리를 구하고 각 데이터 오브젝트가 어느 중심점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지를 알아낸다.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다시 계산한다. 라고 이렇게 각 데이터 오브젝트의 소속 클러스터가 바뀌지 않을 때까지 2, 3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초기화 기법으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K-민즈 알고리즘도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제 일단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요런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내용들도 사이키론 공식 문서에서도 같이 이제 참고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계점을 알아보게 되면은 K평균 알고리즘은 클러스터의 K값을 입력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 K가 뭐 3개가 될지 5개가 될지 뭐 8개가 될지 알 수가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K값이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K값을 우리가 이제 할당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3개의 군집으로 더 잘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 3개로 나누기 이제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잘게 나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또 나머지 군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별로 이제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K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링 군집의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며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에러 수렴이 전역 최소값이 아닌 지역 최소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은 초기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최적화의 결과가 전역 최적값이 아닌 지역 최적값으로 로컬 옵티멈으로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는 3개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고 K도 3이라고 하자. 초기 중심값 분포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알고리즘을 수행하면서 비용함수 최소화 진행하면은 지역 최소값에 빠져서 그대로 요렇게 이제 수렴하게 되는 요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용함수의 함수 공간에서 최적화를 시행할 때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찾아가게 되는데 전역이 아닌 지역 최소값에 도달해도 알고리즘의 수렴 조건을 만족하게 되므로 더 이상 최적화를 진행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금질 기법을 수행해서 의도적으로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을 피하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서로 다른 초기값으로 여러 번 시도해 본 뒤 에러 값이 가장 낮은 결과를 사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에 민감하다. 그래서 이상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이상치라는 거는 클러스터에서 크게 이제 멀어진 중심점.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상값은 알고리즘 내에서 중심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클러스터 내의 전체 평균 값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중심점이 클러스의 실제 중심에 있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치우쳐져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형이 아닌 클러스터를 찾는 데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K평균 알고리즘은 비용함수를 계산할 때 중심점과 오브젝트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거리가 유클리드 거리를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알고리즘 수행 시 중심점으로부터 구형으로 군집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주어진 데이터 집합의 분포가 구형이 아닐 경우에는 클러스터링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총 4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하는데 구형인 클러스터는 이제 2개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클러스터링을 시행하게 되면은 중심점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들은 한 개의 그룹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 이러면 얼굴 형상의 데이터 분포를 고르게 4조각으로 다루는 형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이제 알고리즘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와 크게 다르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밀도를 가진 데이터 군집을 하나의 클러스터링으로 묶는 DB 스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이제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의 수를 이제 어떻게 정하냐라고 해서 룰 오브 썸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보 메소드와 같은 기법을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루엣 기법 같은 이제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RFM 데이터 가지고 와서 RFM 기법으로 군집화한 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 불러오도록 하는데, 한글 폰트 사용할 거라면 코리아나이즈 매플랄립 설치해 주시면은 한국어로 제목 같은 거, 그래프의 제목이라든지 레이블 값이 들어갔을 때 한국어가 깨지지 않고 매플랄립으로 시각화했을 때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코리아나이즈 매플랄립, 그 다음에 옐로우 브릭 같은 경우에는 군집화, 시각화하는 이제 추상화된 이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옐로우 브릭도 이제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조금 쉽게 추상화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콘다로, 그 다음에 PIP 사용하시는 분들은 PIP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로드를 하도록 할 텐데요. PD의 read underbar CSV로 데이터를 읽어 오는데요. 데이터에 rfm.csv 이렇게 읽어오도록 할게요. 이 rfm.csv는 우리가 지난 실습에서 RFM 스코어를 이제 구해서 이제 실버, 골드, 플래티넘으로 클래스까지 나눈 데이터 셋인데요. 여기에서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리 밸류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군집화를 진행해보고 RFM에서 군집화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덱스 값을 커스터머 ID 값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RFM 변수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이 몇 명이냐면 4,338명에 대해서 고객 군집화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RFM 값에서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리 밸류만 따로 담아서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 .ILOC 해서 행은 전부 다 가져오고 열은 앞에서 3개만 이렇게 이제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ILOC는 인덱스에서 순서대로 이제 가지고 올 때, 레이블 값이나 컬럼 값이 아니라 순서대로 가지고 올 때, 콜론 같은 경우에 시작값하고 끝값 지정하지 않으면 전부 다 갖고 오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3개의 컬럼만 0, 1, 2까지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갖고 온 거를 RFM 클러스터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담아주고 재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RFM 클러스터 값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RFM 분석할 때도 한번 보기는 했지만 여기 이제 이상치가 좀 있었는데, 이상치 제거해 주었음에도 프리퀀시나 모니터리 밸류 같은 경우에 여전히 조금 이상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RFM 클러스터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려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한쪽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로그 값 출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주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찍혔던 로그가 깔끔하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줄바꿈 표시를 나타내는데요. 줄바꿈을 해주게 되면 이제 로그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빈즈해서 50개 하게 되면 지금 10개가 기본 값인데 조금 더 데이터를 잘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리퀀시, 모니터리 밸류 다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리센시 또한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이상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규분포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정규분포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은 학습을 할 때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규분포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한쪽에 몰려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학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 분포 형태로 고르게 분포가 되게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데이터를 잘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정규 분포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로그 변환을 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로그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이 로그 그래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점점 값이 커질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는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스케일 값이 크게 이제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값들을 조금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RFM 언더바 클러스터를 이제 가지고 오고요. 여기 전체에다가 MP의 로그 이렇게 이제 해주도록 할 텐데 이렇게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위에서 봤었던 것과 값이 조금 스케일 값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일단 로그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이 값을 한번 기술 통계도 구하고 그래프로 이제 시각화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escribe 하게 되면은 스케일 값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머니터리 밸류 같은 경우는 이상치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 위에서 보게 되면은 머니터리 밸류 기술 통계값 보게 되면은 상당히 컸죠. 그런데 지금 28만까지 있는데 스케일 값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그 변환을 할 때 그냥 로그 변환을 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 1을 하고 로그 변환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라이브 했을 때도 이제 똑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아주 작은 값을 더해주는데 이렇게 1을 더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로그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은 1 이하의 값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 변화는 그래프에서도 보게 되면은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음수에다가 로그를 적용해 주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값을 더해서 최소값이 1보다 크게 만들어 주고 로그 변환을 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킬 때는 익스포넨셜을 해주게 되면 원래대로 복구를 해주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더했었던 최소값만큼 빼주게 되면은 다시 원래의 값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더하기 1을 해줄 수도 있지만 로그 1p라고 해서 아주 작은 값을 전체적으로 1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1 이하의 값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이 나오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1p로 로그를 만들어주고 디스크라이브 해주더라도 그렇게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복원할 때는 익스포넨셜 한 다음에 다시 1을 빼주게 되면은 원래 값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라이브 해서 기술 통계 값을 봤는데요.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위에서 우리가 시각화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가 아니었어요. 빈즈에서 50개 정도로 막대를 조금 잘게 만들고요. 그래서 리센시, 프리퀀시, 머니터리 밸류 보게 되면은 프리퀀시하고 머니터리 밸류는 위에서는 한쪽이 지나치게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로그 변환을 해 주었더니 정규 분포 형태로 바뀌어서 머신러닝 모델이 조금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리센시 값 또한 위에서처럼 한쪽이 너무 이제 치우쳐져 있지 않다. 정규 분포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환한 값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스케일 값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스케일 값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분포의 모양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포는 이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스케일 값을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평균을 0으로 편차를 1로 만들어주고 민맥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로버스트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중간값을 0으로 만들어주게 돼요. IQR 값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보통 이제
값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 스케일 값이 많이 차이가 난다.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거리 기반 알고리즘에서 이제 계산을 할 때 너무 한쪽에 이제 편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케일링 작업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스케일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스케일링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From sklearn의 pre-processing에 보게 되면은 import standard scaler 이렇게 스케일러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러도 마찬가지로 불러올 수가 있고 로버스트 스케일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쓸 거다. S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넣고 ss.fit하고 transform하고 요 위에서 만들어준 rfm 클러스터 로그 값을 넣고 이제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이 변환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변환된 값을 PD의 데이터 프레임하고 이렇게 해서 디스크라이브 해주게 되면은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노테이션으로 표기가 돼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만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평균이 0에 가깝게 만들어졌고 편차가 1에 가깝게 이렇게 0과 1로 만들어졌다. 요게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고 민맥스 스케일링으로 바꿔주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스케일링 S로 이제 바꿔주고 해보도록 할게요. 민맥스 스케일링은 최소 값이 0, 최대 값이 1로 바꿔주는 이제 스케일링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로버스트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을 0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IQR 값으로 이제 나눠주기 때문에 중앙값을 0으로 나눠주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스케일링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 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데이터에 맞는 스케일링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다 양수를 만들어서 쓰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민맥스 스케일링을 해주게 되면은 다 양수 0에서부터 1까지로 이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상치에 민감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IQR 값으로 나눠주는 이제 로버스트 스케일링 이런 이제 방법들 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나눠주도록 할 텐데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공식을 보게 되면은 관측치에다 평균을 빼주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로 이제 나눠주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거 그냥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 스탠다드 스케일러 다시 한번 이제 불러올게요. 이거 ss라는 변수에다 놓고 ss.fit하고 x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을 따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fit 트랜스폼을 한 번에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셋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트랜스폼만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게 트레인 데이터 셋이다 라고 하게 되면 fit 트랜스폼을 이제 한꺼번에 해줘도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따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fit 트랜스폼을 한 번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dict 같은 경우에 지도학습의 분류 회귀 등에서 예측을 할 때 predict, predict proba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RFM 클러스터 로그 값에 지정한 거를 넣고 스케일링을 해주게 되면은 반환값이 이렇게 numpy 어레이 형태로 나오죠. 근데 numpy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뭐 디스크라이브라든지 히스토그램 그리는 이제 판다스의 그런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판다스 스타일로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값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스하고 이제 컬럼 값을 넣어주는데 RFM 클러스터 로그에다가 컬럼스 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넣어주었던 이 데이터의 컬럼 값 그대로 넣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X
라는 변수에다 같이 넣어줄 텐데 요게 여러 번 실행하게 되면은 같은 변수에다가 써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셀에서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번 실행해도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도록,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dfx 요렇게 이제 변수를 따로 써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describe 해보려고 써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describe를 해보도록 할게요. x.describe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값이 위에서도 이제 한번 보기는 했지만 라운드 2 하게 되면은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상태로 바뀌게 돼요. x.hist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또 가운데 평균이 0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중앙값이 0은 아니고요. 평균이 0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빈즈에다가 한 50개 해서 조금 잘게 나눠 보게 되면은 평균이 0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 다음에 편차가 1인 형태로 트랜스폼, 로그 변환을 해서 정규분포 형태로 변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값까지 이제 변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 처리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군집화 를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K-민즈 알고리즘은 사이킷 런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